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늘날 중국 길림성 지반에 세워져 있는 광개토 왕릉비가 가짜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광개토 왕릉비란 중국 길림성 지반시에 존재하는 높이 약 6.39m, 너비 1에서 1.9m 사이인 응회암의 능비를 가리킵니다. 그곳에 새겨진 글자는 총 1775자로 새겨진 내용은 간추린 고구려 시조 추모왕, 즉 주몽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광개토왕 시절의 역사와 그리고 왕릉을 지키는 수묘인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능비가 세워진 장소가 고구려 영토와는 관련이 없는 길림성 지반시라는 점과 능비에 새겨진 내용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의 오류가 이 능비가 가짜라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능비가 가짜인 이유들을 근거를 살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능비가 서 있는 자리가 그 능비에 새겨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광개토왕릉이라고 주장되는 태왕릉의 위치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태왕릉은 능비와도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고 능비가 태왕릉의 정면에 있지 않다는 점부터 태왕릉이 광개토왕릉이 될 수 없습니다만 그 능비나 왕릉이 가짜라는 이유는 산릉이 아닌 평지의 능비와 무덤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집안의 광개토왕비 자체에 새겨진 그와 관련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갑인년 9월 29일 을유일에 산릉에 모시고 비를 세워 훈적을 기록한다. 능비에는 분명히 광개토왕을 산릉에 모셨다고 하였습니다만 오늘날 능비가 서 있는 곳은 길림성 지반의 평지입니다. 즉 능비의 위치부터 가짜라는 증거가 됩니다. 길림성 지반시는 하복성 동부를 중심으로 하였던 고구려의 영역 밖의 장소입니다. 박창화 필사본에서는 광개토왕을 황산에 묻었으며 그곳에 당대의 최고의 문장가 춘태자가 비석을 만들었다고 전합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414년 9월 황산에 대행을 묻고 춘태자가 비석을 만들어 세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산은 지금의 안휘성 황산시에 존재하는 산입니다. 장수왕 시절은 월왕을 봉하던 시기였으니 안휘성 황산이 고구려의 영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치원 역시 우리 조상들이 오와 월의 땅을 차지하였다고 분명히 언급하였습니다. 박창화 필사본에서 전하는 내용은 광개토 왕릉이 황산의 산속에 마련된 산릉이라는 것이지만 지금 광개토 왕릉비가 서 있는 지반은 평지입니다. 즉 지반의 광개토 왕릉비는 가짜라는 뜻입니다. 길림성 지반의 광개토 왕릉비가 가짜라는 이유로 그 능비에 새겨진 시호가 잘못되었다는 점도 있습니다. 시호란 왕이 죽은 후에 생전의 공덕을 기르며 부르는 사후 호칭입니다. 광개토 왕릉비의 일면에는 광개토왕을 의미하는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이라는 칭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비문에 새겨져 있기에 이를 시호라고 주장되지만 그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광개토왕의 시호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이라는 칭호는 각각 별개의 의미를 가진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등 4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강상의 강을 언덕강으로 해석하여 나라 언덕 위라고 설명되고 있지만 국강이란 나라의 으뜸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근거가 되는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서기 370년 연나라의 사신으로 온 수석 점성술사가 후를 보고 칭찬하기를 천강성 즉 북두성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더니 지금 이곳에 있어 저도 모르게 절을 하게 됩니다. 라고 하니 고국 원왕이 말하기를 과인의 나라에는 3개의 보배가 있는데 첫째 내처 해씨 해현의 딸이고 둘째 내 누이 해씨이고 셋째 며느리 천씨이다. 이에 천씨를 후궁으로 세우고 천강이라 불렀다. 기록을 설명하자면 서기 370년 연나라 사신 을육이 고구려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고자 고구려를 방문하였는데 그를 위해 열린 잔치에서 고국 원왕의 며느리 천씨가 을육에게 술을 따르자 을육이 황공한 마음에 아부를 더하여 그녀를 천강성 즉 북두성에 비교하며 가장 빛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고국 원왕은 그 말에 감동하여 천지인이라는 개념에 맞추어 하늘의 지존을 천강으로, 나라의 지존을 국강으로, 사람의 지존을 인강이라는 개념을 창조하고 천씨를 천강으로 이름지어 부르게 됩니다. 이 천강이 바로 광개토왕의 어머니입니다. 서기 410년 영락대제 즉 광개토왕은 자신을 국강태왕으로 부르게 하는데 해당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영락 20년 서기 410년 경술년 정월 왕이 태후를 존대하여 천강태왕으로 삼고 자신을 국강태왕으로 탑태자를 인강소왕으로 불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국강의 개념인 나라에서 가장 빛나고 으뜸가는 존재라는 의미와 함께 그 어머니가 천강이니 그에게서 태어난 자신을 국강이라고 한 것입니다. 문제는 광개토왕릉비에 적힌 국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국강상은 국강과는 다른 대상을 가리킵니다. 즉 국강상은 국강상왕 즉 고국 원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강상은 국강상왕 즉 고국 원왕을 가리키고 국강이 광개토왕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박창화 필사본의 경우 고국 원왕과 광개토왕의 기록에 대하여 각각 국강상왕기와 국강호태왕기라고 하여 두 호칭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개토왕릉비에 새겨진 국강상은 광개토왕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므로 이 광개토왕릉비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길림성 지반지역은 고구려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마도 고구려에서 벗어난 누군가가 미지의 땅에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면서 고구려와 광개토왕의 이미지를 자신에게 입히고자 가짜 광개토왕릉비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광개토경이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나라의 영토를 넓혔다는 것이니 딱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등장하는 평안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평안은 광개토왕이 생존 시에 사용한 이름입니다. 서기 391년 7월에 광개토왕은 즉위하자마자 춘태자에게 연호와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 올리게 합니다. 이에 춘태자가 새로 지은 이름이 평안입니다.
원래 광개토왕의 이름은 담덕이었습니다. 해당되는 기록을 읽겠습니다. 서기 391년 7월 성상께서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천하의 모든 나라가 연호를 사용하는데 오직 우리나라만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마땅히 3대 건원의 예를 따라 다시 새로운 연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춘태자에게 호를 올리게 하니 영락을 연호로 평안을 휘호로 올리기에 성상께서 이를 받아들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서에서는 구려왕 안이라고 기록하였는데 여기서 안이라는 이름이 바로 광개토왕의 새로운 이름 평안입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용수가 죽고 아들 모용보가 즉위하여 구려왕 안을 평주목으로 삼고 요동과 대방 이국왕으로 봉하였다. 양서 권 54의 내용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가들은 남의 나라 임금의 이름을 제멋대로 줄여 함부로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구려라는 국명도 잘못 사용된 것입니다. 구려라는 지역은 따로 존재합니다. 즉 구려가 아니라 고구려이며 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호태왕은 선교, 즉 고구려 신선교단에서 광개토왕에게 새로이 붙여준 칭호입니다. 관계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영락 22년 서기 412년 3월 소마와 창명 등이 태우를 묘태왕 현원 부인으로 왕을 호태왕 명원도사로 탑태자를 소명왕 현명도사로 존대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부터 선교의 나라였던 고구려는 서기 397년부터 다시 선교를 더 우대하는 정책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 결과로 광개토왕이 호태왕 명원도사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즉 호태왕이라는 칭호는 선교적 의미를 지닌 임금이라는 뜻이고 또한 존대의 뜻이 담긴 호칭이었으며 광개토왕의 생존 시에 사용된 호칭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길림성 집안에 있는 광개토왕 능비가 가짜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집안이 산능이 아닌 평지라는 점과 둘째, 국강상이라는 고국 원왕의 호칭을 광개토왕에게 붙였다는 점입니다. 만약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을 시호라고 새겼다면 이 또한 생존시의 이름과 호칭을 사용하였기에 가짜 광개토왕 능비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